성도들 제세권 제3장 올바른 길. 솔트레이크 태버네클 천장에 대형 미국 국기가 펼쳐져 있는 이미지. 윌포드 우드럽이 임봉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는 소식이 유럽 선교부에 도착했을 때 안톤 룬드는 독일에서 교회의 지부들을 방문하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안톤은 이렇게 소리쳤다. 많은 이들이 이 계시를 기뻐하겠구나. 이 새로운 방식은 그의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몇몇 장로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주님이 조셉 스미스에게 성도들이 죽은 사람을 위한 필수적인 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계시하신 이후로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조상을 찾고 그들을 위해 의식을 행해왔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성도들의 아들인 몇몇 장로들은 친척들과 기록 보관소를 통해 자신의 조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유럽에 왔다. 우드럽 회장이 계시를 받은 지금 그들의 계보 조사는 더 큰 목적을 띠게 되었다. 사실 조상을 하나에 끊기지 않는 사슬처럼 대대로 임봉하기 위해 자신의 가계를 조사하려는 성도들의 열망이 교회 전반에 걸쳐 한층 더 성장했다. 사도이자 교회 역사가인 프랭클린 리차즈는 교회가 후원하는 계보 도서관까지 설립할 계획이었다. 유럽과 미국이 똑같이 불경기로 힘든 상황이라 조상을 위해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성전이 유일하게 유타에 있었지만 많은 유럽 성도들에게는 유타로 이주할 희망이 거의 없었다. 미국의 재정위기로 유타에 온 성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그 지역을 떠날 것을 우려했다. 재정적인 문제로 실망한 일부는 이미 교회를 떠난 상태였다. 1894년 7월 안톤은 유타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다. 제1회장단은 유럽 선교부에 보낸 긴급 서한에서 점점 더 많은 와드와 스테이크들이 금전적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재정적 부담이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렸다. 그 서한에서 제1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이민을 자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1회장단이 이 요청으로 이스라엘의 집합을 종료시킨 것은 아니었다. 40여 년 동안 성도들은 함께 모이도록 명한 계시를 이행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선교사들은 전 세계의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유타로 이주하여 주님의 집 가까이에 있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그 관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제1회장단은 서한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도들이 시온에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라고 적으면서도 다음 말을 덧붙였다. 집합하지 않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집합한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제1회장단은 안톤에게 유타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유럽의 교회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부를 굳게 세우고 유지하도록 모든 성도가 최선을 다해 선교사로 봉사하는 장로들을 돕는 것을 그들의 도덕적, 종교적 의무로 여기게 하십시오. 안톤은 즉시 그 서한의 사본을 선교부 지도자들에게 보내며 권고대로 따르도록 지시했다. 1894년 7월 16일 미국 의회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유타 주민들이 주헌법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제1회장단은 이날 오후 워싱턴에 있는 교회의 협력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고 기뻐했다. 주 승격 법안 승인됨. 당신들의 백성은 자유임. 이제 우리 일은 끝남. 1849년에 성도들이 처음으로 주 정부 승격을 청원했을 때 연방정부는 그들에게 준주 정부를 승인해 주었다. 준주의 시민인 유타 주민들은 주지사나 다른 고위관리를 선출할 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관리를 임명하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의지해야만 했다. 이 제도는 여러 해에 걸쳐 성도들과 유타의 다른 주민들 그리고 미국 정부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또한 이 제도에 따라 성도들은 일부 관직에 재직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주 정부로 승격됨으로써 유타 주민들은 마침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타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 막 시작인 셈이었다. 헌법 작성을 위해 대표들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모임을 하자 에멀라인 웰스와 다른 여성 지도자들은 새 헌법에 유타 여성들의 참정권, 즉 투표권을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작성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는 여성의 투표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유타에서는 1870년에 이미 여성 시민의 참정권을 허용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7년 후에 에드먼즈 마이너스 터커 법은 유타 준주에서 성도들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 권리를 무효화했다. 그 법에 격분한 에멀라인과 유타의 다른 여성들은 결국 유타 전 지역의 여성 참정권 연합을 조직하고 모든 여성의 투표권 쟁취를 위해 다른 미국 및 국제 참정권 단체들과 계속해서 협력했다. 에멀라인은 참정권과 다른 권리들이 성스러운 목적을 띠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라고 믿었다. 상호부조회는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자립하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촉구했다. 교회 모임에서는 여성들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 그런 그들이 왜 공공 영역에서는 동일한 특권을 누릴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여성의 참정권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분열시키는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여성의 참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여성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감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여성을 대표해서 투표할 남편, 아버지, 형제가 있을 때는 여성이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제정회의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던 B.H. 로버츠 장로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그 역시 여성 참정권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유타의 유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기에는 이 문서가 너무 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탓이었다. 1895년 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헌법제정회의가 열렸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회의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여성 참정 권론자 중 한 명의 남편을 뽑아 자신들의 청원서를 그 회의의 대표단에게 제출하게 했다. 3월 28일 BH는 헌법제정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지역 주민 대다수가 여성 참정권에 찬성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참정권에 찬성하지 않고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헌법에 그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넣는다면 그들은 이 헌법에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이틀 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오랫동안 감독으로 봉사했던 올슨 휘트니가 그 회의에서 여성 참정 권론자들을 대표하여 연설을 했다. 그는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의 숙명이라고 단언하며 대표단에게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저는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타락한 세상을 창조주의 보좌 가까이로 들어 올리시는 커다란 지렛대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에멀라인은 또한 우먼스 익스포넌트 WMANS 엑스포넌트의 사설에서 자신이 여성 참정권 반대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했다. 여성 참정권에 반대하는 남성들은 자신들이 여성을 사모하고 너무도 좋게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그걸 여성들이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녀의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유타의 여성들은 어떠한 시련에서도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고결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4월 4일에 열린 연차 대회의 상호부조의 모임에서 에멀라인은 여성 참정권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헌법제정회의의 대표들이 새로운 주헌법에 참정권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 연사인 제인 리차즈는 그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일어서 달라고 권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여성이 일어섰다. 이어 에멀라인의 요청으로 지나 영 회장은 주님께 자신들의 대의를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성들을 인도했다. 유타 준주의 여성들이 투표권을 청원하는 동안 런던에 있던 엘버트 자먼은 아버지에게 간증을 전하기 위해 영국 남서부로 갔다. 그는 교회에 대한 윌리엄의 생각을 바꾸고 그가 하는 해로운 강연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전하고 이해심을 보인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자신의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엘버트가 찾아갔을 때 윌리엄은 엑세터라는 도시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백발의 수염도 덥수룩해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긴 했지만 건강은 좋았다. 서로 안 보고 지낸 지 10년이 넘은 사이였던 데다가 처음에 윌리엄은 여전히 엘버트의 정체를 의심하는 듯도 했다. 윌리엄은 자신이 영국으로 돌아온 후 엘버트가 살해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 제1회장단에게 편지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그에 대한 답장이 없어 자신은 최악의 상황을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엘버트는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며 그가 실수했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었다. 엘버트에게 윌리엄과 머리싸움을 하기 전에 복음을 공부하라는 룬드 회장의 조언은 현명했다. 아버지와 재회한 후 엘버트는 그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윌리엄은 엘버트에게 불친절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894년에서 1895년 사이 영국의 겨울은 혹독했고 엘버트는 호흡기 질환이 악화된 상태였다. 윌리엄은 엘버트가 날이 좋아질 때까지 자신의 집에 머물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했다. 그의 아내 앤도 엘버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 엘버트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에게 간증을 하려고 애썼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 시기에 엘버트는 아버지가 일부러 교회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자주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그렇게 믿게 된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윌리엄은 엘버트에게 교회가 자신에게 1령 파운드를 지불하면 성도들에 대한 공격을 기꺼이 중단하겠다는 말을 건넸다. 교회가 그런 작은 대가를 치른다면 그는 자신이 성도들에 대해 저지른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다시는 교회를 비판하는 강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엘버트는 그 제안을 룬드 회장에게 전했지만 제1회장단은 거절 의사를 보내왔다.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엘버트는 몇 주 후에 엑세터를 떠났다. 그와 윌리엄은 헤어지기 전에 사진관으로 가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 사진에서 윌리엄은 탁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펼쳐진 책의 한 면을 가리키고 있었고 엘버트는 윌리엄 뒤에 서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여느 부자들처럼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 윌리엄의 구레나룻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헌법제정회의는 5월에 끝이 났다.
에멀라인 웰스와 유타의 다른 수많은 이들에게는 기쁘게도 대표단은 여성의 참정권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투표했다. 헌법 제정회의가 끝난 후 BH 로버츠는 교회에서 전임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 여성 참정권을 반대하는 그의 연설은 주 전역에서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설교가이자 강연자로서 교회 안팎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다음 선거를 2달 앞둔 9월 유타의 민주당은 BH를 미국 하원 후보로 지명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종종 유타에서 중요한 정부 직책을 맡은 바가 있었다. 또한 성도들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서로 연합하여 투표를 했으며 때로는 그 지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을 희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890년대 초에 성도들이 서로 다른 정당으로 분열된 이후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와 주의 문제들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고 유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총관리 여건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헌법 제정회의 기간 동안 제1회장단은 그 권고사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BH와 다른 총관리 여건들이 대표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이후 민주당의 후보로 지명받은 BH는 자신이 그 지명을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제1회장단으로부터 어떠한 반대 의사도 느끼지 못했다. 사도인 모지스 대처 역시 민주당이 자신을 미국 상원 후보로 지명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1895년 10월 신권총회에서 조셉 F. 스미스는 두 사람이 소속 정원회의 일원들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 그 지명을 수락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대변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권고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회중에게 상기시켰다. 권세를 지닌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는 위험한 지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스미스 회장은 그 발언에서 BH의 정치적 신념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보다 그는 교회에서 전임 직책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이 성역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교회의 정책과 더불어 교회의 정치적 중립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총회가 끝난 후 공화당 의원들은 그 질책을 이용하여 BH의 선거운동을 공격했다. 조셉 F. 스미스가 공화당원이었기에 많은 민주당원들은 그가 교회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민주당에 타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얼마 후 한 신문 인터뷰에서 BH는 교회의 권세를 존중한다고 언급했으며 제1회장단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망치려 한다는 비난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제1회장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정치적 공직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집했다. 이후에 그는 더 뻔뻔스럽게 말했다. 한 정치 집회에서 그는 교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킨 사람들을 비난했다. 선거가 치러지던 날 전국의 공화당원들은 BH 로버츠와 모지스 대처 같은 민주당원들에게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유타의 유권자들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실린 새 헌법을 승인했다. BH는 사람들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썼다. 그와 민주당은 선거에서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 당이 패배한 것 같군.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패배의 쓰라림을 느꼈다. 1896년 1월 4일 유타는 미국의 45번째 주가 되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사람들이 예포를 쏘고 휘파람을 불었다. 인파가 깃발과 현수막을 흔들며 거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맑고 푸른 하늘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자신의 친구들인 BH 로버츠와 모지스 대처에 대해 계속 걱정을 했다. 두 사람은 공직을 구하기 전에 먼저 신권 지도자들과 상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를 거부했고 따라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그들이 정치 생활을 교회 봉사보다 우선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1회장단은 또한 BH가 몇몇 정치 연설과 인터뷰에서 자신들과 교회를 부당하게 비난했다고 여겼다. 2월 13일 제1회장단과 대다수의 12사도들이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BH를 비롯한 70인 정원회의 회장들과 함께 모였다. 그 모임에서 사도들은 BH에게 제1회장단을 비난하는 말을 했던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BH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모두 시인했고 그 어떤 것도 취소하지 않았다. 모임이 전개될수록 히버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도자들은 차례로 BH에게 자신을 낮추도록 간청했지만 그들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자신의 친구를 향해 발언하고자 일어섰던 히버는 감정이 북받쳐 말문이 막혔다. 각 사도와 70인들의 발언이 끝난 뒤 BH는 일어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과하느니 차라리 70인 회장단의 직책을 잃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런 후 그는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형제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도인 브리검 영이세가 물었다. BH의 대답은 이러했다.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히버는 폐회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친 후 히버는 회의실을 나가려 하는 BH를 붙잡고 끌어안았다. BH는 히버를 뿌리치고 굳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빠져나갔다. 그로부터 몇 주 후인 3월 5일 BH를 다시 만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우드럽 회장은 그에게 입장을 재고하도록 3주의 기한을 주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를 70인 정원회에서 해임하고 신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었다. 그 다음 주에 히버는 동료 사도인 프랜시스 라이먼과 함께 BH를 개인적으로 만났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BH는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제1회장단이 자신을 대신해서 70인 회장단직을 맡을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BH는 외투를 입고 그곳을 나가려고 발걸음을 떼었다. 나에 대해 취해질 조치 때문에 내가 몹시 상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잃게 될 모든 것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게. 친구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히버는 BH에게 앉아보라고 청했다. 그러자 BH는 교회 지도자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경시하고 공화당에 유리한 설교를 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 시간 동안 히버와 프랜시스는 그가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답해주며 생각을 바꾸도록 간청했다. 히버는 마치 자신과 프랜시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도록 축복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BH는 밤 동안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본 뒤 아침에 다시 와서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그제서야 히버는 주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친구를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 BH는 히버와 프랜시스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나는 형제들이 지닌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네. BH는 이렇게 적었다. 그분들은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분들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종인 그분들의 처분에 따르겠네. 히버는 즉시 그 편지의 사본을 만들어 길 건너에 있는 우드럽 회장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약 2주 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BH 로버츠는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공직 출마를 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제1회장단에게 사과했다. 그는 자기가 공개적으로 한 마리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자기가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히버 제이 그랜트와 프랜시스 라이먼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조상들을 떠올리게 되었으며 그 생각 덕분에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아버지 쪽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이 교회를 대표하는 남성이고 어머니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권을 잃고 조상들을 신권의 대표자 없이 영면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심경에 아주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그는 저는 주님께 나아갔고 그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빛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형제님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형제님들께서 제가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이라면 어떤 처분이나 굴욕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신권을 유지하고 이 거룩한 집에서 조상들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1회장단은 BH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열흘 후 우드럽 회장의 지시로 조지 큐캐넌은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성명서 초안을 작성했다. 그런 후에 그는 성명서를 제1회장단과 교회의 총관리 여건들에게 제출하여 그들의 승인을 받았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다음날 열린 189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성도들을 향해 성명서를 낭독했다. 아직 유럽에 머물고 있는 안톤 룬드, 그리고 제1회장단 및 동료 사도들과 화해하기를 거부했던 모지스 대처회에는 교회의 모든 총관리 여건이 그 성명서에 서명했다. 정치 성명서라 불린 이 문서에는 교회와 주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교회의 신념이 분명하게 명시되었다. 또한 이 성명서에는 주님의 일에 전임으로 봉사하기로 한 모든 총관리 여건들이 공직을 추구하거나 받아들이기 전에 해당 정원의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담겨 있었다. 이 대회에서 BH 로버츠는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주님의 일은 영속적이라는 간증을 전했다. 이 경륜의 시대의 백성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말씀으로 당신의 일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어둠 속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의 선으로 확실하게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따른다면 그들은 여전히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